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맞아요. 뭐 반갑기도 하고 정말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변치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 증강현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칠판과 교과서, 공책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모습이 바뀌게 될까 궁금한데 이분이라면 그 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매거진의 터줏대감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 현장 예. 지금 몇십 년째 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바뀌기는 할까요? 일단은 그 최근 ICT 기술이 보급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작게는 뭐 인터넷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크게는 이제 패러다임이 아예 변화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ICT 기술이 이제 교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분명할 텐데 딱히 이렇게 우리나라 하면 온라인 강의 외에는 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 국내 정말로 딱 떠오르는 것이 없죠. 일단은 이 IT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나면 뭐 전자교과서나 전자칠판 아니면은 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아니면 학교 전산망 해킹 같은 이런 것들만 떠오르거나 좋아도 뭐 프로그램 교육 실시 정도만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실제로 아직 그 국내에 도입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이 교육 과정을 혁신하려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보실 것은 지난 4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모습입니다. 예. 학생 전원이 이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홀로그램을 통해 등장한 교장 선생님에게서 어떤 축사를 듣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저런 걸 쓰고 강당에 모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런 상태로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네,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건데요. 저렇게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는 이 고등학교가 이 작년에 개교한 통신고등학교, 그러니까 방송통신대처럼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 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저희 회사에서처럼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인 이 슬랙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네. 동아리 활동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특이한 고등학교인데요. 실제 수업에도 저런 홀로렌즈 같은 신기술들을 많이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긴 한데 이런 고등학교들이 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는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원격 강의는 이제는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특별한 느낌이 없긴 하지만 인터넷이 교육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이 TV 과외라는 것이 있어서 한 뭐 지상파 방송국에서 이 대학 입시 수업 강의를 했던 것이 맞아요.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또 해외에서는 이 무크라고 해서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인터넷 강의를 좀 더 진화시킨 학교도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이름의 학교인데요. 네. 이 학교는 화상 강의가 아니라 화상 채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화상 채팅이요? 예,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은 미리 각자 알아서 공부한 다음에요. 그 화상 채팅을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질의응답하고 또는 이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적 지식 습득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플립 러닝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인터넷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같은 기숙사에 모여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7개국 7개 도시에 기숙사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이제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를 생각을 하면은 선생님이 혼자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은 각자 떨어져서 혼자 수업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방식은 서로 얼굴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상호 의사소통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차원 좀 발전된 형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전통적 교육 방식의 방법을 바꾼 것으로서 앞서 말한 인터넷 강의나 무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교육 현장의 전산화 또는 스마트 러닝인데요.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은 좀 너무 당연한 일에 속하고 또 전자교과서를 도입한다거나 전자칠판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시도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전교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을 지급하는 일이 꽤 자주 있는데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 선생님들은 자신만의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인터넷에 연결해서 자료를 찾거나 숙제를 하면서 그 스스로 어떤 결과물을 공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게 된 효과를 거뒀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과제를 만드는 과정을 슬라이드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친구들끼리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그 과정에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ICT 기기들이 교육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상이나 증강현실이 주축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교육도 분명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코딩 교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 자녀들에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코딩 교육은 이 단순히 프로그래밍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 방식, 컴퓨터 공학자들이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만 5세부터 이미 코딩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1,300여 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이 무료 수업을 진행하는 코딩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의 도입인데요. 네. 아직 좀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크게 뒤바꿔 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식을 이 학습자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었다면 이 가상현실이 도입된 교육은 학습자가 어떤 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방송 전에 오수연 앵커랑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변화가 정말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어떨까요? 일단은 이런 교육을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말은 교육 방법 변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밑으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큰 물결이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 방식의 변화가 있고요. 다음에 ICT 기술에 기반한 좀 유연한 수업 환경이 또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역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단순한 강연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안내자,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할로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존재를 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찾고 공부하는 그 인터넷을 활용한 자기 주도 학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좀 듣다 보면 별로 낯설지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뭐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그 영상을 따라 보면서 배우고요. 또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면 커뮤니티나 아니면 댓글 같은 곳에 질문해가지고 좀 더 보충 수업을 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교육 과정과 굉장히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놀이처럼 여겼던 부분이 이제는 교육의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공립학교가 처음에 생겼던 당시가 이제 제도 또는 규칙,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교육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IT 기술이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